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투자 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를 하게 되면 아파트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아파트는 금액이 올라야지 결국 수익이 좀 높지, 안 그러면 수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분 같은 경우는 해결만 하면 기본적인 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분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분 물건 입찰부터 해서 낙찰받고 나서 공유의 분할 청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며, 그리고 소장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모든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성대학교와 영남이공대 평생교원 경매과정과 실전투자과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일경제 시어포럼 강사 및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개강을 했어요. 오전은 10시와 저녁은 7시 시작해서 3시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수성대학교, 수요일날은 영남이공대에서 정규과정으로 해서 기본 및 중급 정도까지 강의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목요일 날은 경매 학원에서 개인 및 공동 투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 권리 분석을 하고 같이 입찰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MPL 부실채권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도가 이 부실채권을 투자하는 10년 만에 찾아온 적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저렴하게 사가지고 매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익이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학원에서 단기 속성반으로 해가지고 경매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로 PPT를 해가지고 핵심을 요약해서 강의안을 다 만들었어요. 핵심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경매 물건은 2023 판경 115478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남구 봉덕동 물건이 되겠고요. 근린 시설입니다. 50평 중에 12.78평이니까 4분의 1 경매가 진행됐다 보시면 되고요. 토지 및 건물 지분매가 되어 있습니다.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되었고요. 감정은 1억 5,600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유찰돼 가지고 7,600까지 떨어졌는데요. 제 제자분이 9,322만 4천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5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물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보시면 돼요. 왜?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지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분 같은 경우 굉장히 해결만 하면 수익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고 했고 낙찰을 다 끝났습니다. 먼저 이 물건을 보고 위치가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장래성이 있고 개발 계획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또 상승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물건의 위치는 이 현충로역이 있고, 그리고 영대병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군부대가 있는데요, 여기 헬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도서관이 개장을 했지요. 그래서 대구의 최첨단 가장 넓은 그런 굉장히 시설이 괜찮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장을 했어요. 그리고 도로가 6차선, 왕복 6차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개통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나름대로 발전 방향이, 발전 계획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치가 괜찮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물건이 보면 사거리에 이렇게 있는데요. 요 코너바리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걸린시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주도로가 이제 뚫리게 되면 결국 지금은 현재 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도로가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어떤 건축이 다시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로드뷰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T자가 연 거리에 이렇게 걸린 시설로 해서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좋은, 나쁘지 않은 좋은 위치라 이렇게 보시면 자 되겠고요. 그래서 토지 및 건물 현황을 보게 되면요. 토지가 이렇게 42평, 12, 전체 경매된 물건이 1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 경매가 됐고요. 그래서 36분의 9가 경매가 된 그런 사항이다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 정씨가 300만 원에 월 80만 원 해가지고 지금 임대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건물 등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지분도 권리분석이 똑같습니다. 저압 가정경 모르시는 분은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다시 그건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허씨 지분이 경매가 됐습니다.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양씨 지분 해가지고 이렇게 건전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씨 지분이 강제 경매로 매각이 돼가지고 양씨 지분이 결국 어떻게 건전항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지분에 대해서 건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씨 지분 임의 경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씨 지분에 결국 이 지분이 경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가 이렇게 건전항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권 특별 매각 조건이 되어 있죠. 이거는 공유자는 한 번 신청하면 다음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분의 가장 큰 적은 공유자 우선 매수권 신청할 수 있는 지분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근데 이 물건은 공유자 매수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분이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 같은 경우 해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해결할 때 가장 좋은 것이 기존 지분권자한테 재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기존 지분권자들이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지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지분권자들이 매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팔게 되면 수익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엄난 집안의 명명짜리 묘지나 그리고 부모님이 거주하는 시골집 같은 경우에 결국 부모님이 거주를 결국 이사를 안 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제분들 중에 결국 잘 되어 있는 분이 꼭 한 분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재매각하게 되면 상당히 괜찮다 보시면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40만 원에 사가지고 70만 원에 지분권자에게 매도한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분 경매가 되게 되면 결국 공동으로 해놨는데 뭐 이혼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분만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가서 우리 같이 삽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명의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할로 해결 방법, 결국 분할했을 때 수익률 결국 다시 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물건이 아니냐, 개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소송하게 되면 보통 한 2년 걸리게 됩니다. 2년 걸리게 되면 2년 동안에 결국 이렇게 지가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수익이 더 높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후 매도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메모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분할하기 쉬우면 결국 분할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은 없다는 거죠. 분할하게 되면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어떻게 결국 전체를 매각해서 가액으로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분은 저렴하게 샀어요. 왜? 지분 잘 안 사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가 한 물건이 되게 되면 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싸게 사가지고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게 되니까 수익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 물건 같은 경우에 결국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결국 공유불허 청구 소송해가지고 전체를 경매 신청해가지고 결국 가액으로 간다. 그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면 결국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 것을 보면요, 소장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천에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분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딱 적는 겁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지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서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물건을 제가 낙찰받은 물건인데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한 10분의 1 정도를 받았습니다. 전체가 300평입니다. 근데 내가 30평을 낙찰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자, 이렇게 딱 제일 좋은 위치에 요 면적을 딱 해서 분할해 달라라고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 넘버를 붙였죠. 그래서 전체 넘버 중에 요 부분을 분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전체를 매각해서 금액으로 쪼개라, 가액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정조서를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조정조항에 보시면요,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공유인 경상북도 영천시 쪽에서 이 물건을 경매 진행을 하라 이렇게 하고 공동 및 또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으로 경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에 관한 매각대금 총액 중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 비율로 분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하해를 시키든지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판사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 경매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되는데 이 경매는요, 원래는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강제 경매가 되는데 이것은 임의 경매 절차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검증 문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검증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지 처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의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 절차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한 경매에서 임의 경매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을 해서 전체를 매각해가지고 금액으로 쪼개라. 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매가 전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3,200에 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차 유찰돼가지고 4억 4,200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지분권자가 4억 5,180만 원에 낙찰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낙찰 채권자 윤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제자분이신데요. 결국 이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진행이 되어가지고요. 자 내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정땡땡이 결국 뭐냐, 대항력이 있다 돼 있죠. 사업 등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2015년 1월 14일 날 다시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보증금 700만 원 돼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임차 보증금은 300만 원임. 임대차 계약은 공유자 허 땡땡조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6분의 9 체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임대차는요, 지분 가반수로 반드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한 명하고 36분의 9만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임차인은 이 대항력이나 기타 등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가반수 이상
계약과 계약을 해야지만 계약이 온전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잘못된 계약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합격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배당을 못 받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자하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 등기부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돼 있고요. 그리고 헛땡땡해서 결국 이렇게 강제경매를 해서 매각이 됐었고 또 윤땡땡해서 임의경매를 해가지고 낙찰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 전체를 매각해서 이제 금액으로 쪼개는 그런 경매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말소기 전체가 매각되기 때문에 이 말소기준 권리가 임의경매 신청 요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 같으면 그 지분에 대한 그 제일 저합 과정경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그것이 말소기준권이 되는데 이거는 전체를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는 요 임의경매 신청한 윤땡땡 이분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것은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단독 한 명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받는 것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률 점검을 하게 되면요 옥션원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4억 5,180만 원에 이렇게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금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경매 비용이 보통 480만 원은 돼 있습니다. 경매 비용은 기본적으로 1억이면 무조건 200만 원 더 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억이면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100억이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이건 6억 정도 되니까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매 비용으로 나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상가 임차인 7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액 인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인수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당금이 그리고 4억 4,699만 2천 원에 4분의 1이 되니까 결국 1억 1,100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 이렇게 이 경매 신청한 제자분이 낙찰받는 금액은 요 비용에다가 경매 신청 비용이 있죠. 왜? 경매 신청 비용은 신청할 사람한테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1억 1,655만 6천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은 낙찰 금액은 9,300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1억 1,655만 6천 원을 배당받으니까 그걸 빼게 되면 얼마입니까? 2,333만 2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소송 비용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송은 변호사 안 쓰고 결국 개인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비용이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록세하고 이렇게 다 빼게 되면 결국 이 2,300만 원에서 그런 취득록세 소송 비용 빼게 되면 결국 수익이 좀 줄어드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총 투자금분의 수익이 되니까 수익률은 25%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 마이너스 수익률 나누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지분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25% 정도 수익,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으니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보다는 좀 수익은 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수익 2천만 원 이상 되니까 결국 수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절차만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투자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물건보다는 훨씬 지분이 수익률이 높다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게 되면요. 먼저 물건에 대해서 위치를 보시고 가치가 있는지 분석을 하시는데요. 내가 해결했을 때 수익률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받고는 뭐한다? 다른 지분권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든지 아니면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하해를 받든지 해가지고 결국 전체를 매각해서 금액으로 쪼개라 하는 그런 이제 하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매 신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낙찰 받아가면 이제 내가 배당받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한 것보다도 더 낮게 떨어지게 되면 의무방어 들어가야 되는, 내가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실전 과정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변호사 맡기게 되면 거의 1000단위로 수입료가 올라갑니다. 왜? 이건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수업료 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나중에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된다는 거죠. 제자분들 중에 저한테 배우시고 이렇게 실제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룹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개인으로 투자하신 분도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송 진행하는 그런 방법과 수익률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